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가 결국 어제 자택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업신고서는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한다고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을 막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는 반송을 굳이 한 겁니다. 대한변협 회장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아무 법적 실효도 없는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퇴임되고 4년 동안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변협 회장님은 전관예우에 관한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하창우 변협 회장님께서는 퇴임하신 후에 변협 회장이었다는 영향력 있는 자신의 직위가 혹여라도 향후 수임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관예우가 걱정되어 스스로 수임을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창우 변협 회장님의 솔선수범을 돕기 위해서 향후 4년간 회장님의 수임을 계속해 지켜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결심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변협 회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혹시 수임 사건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 역시 스스로 수임을 하지 않지 않으실까. 솔선수범을 하지 않겠는가. 계속 지켜봐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네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한인석 교수도요. 비슷한 네. 지적했었습니다. 네. 예, 예. 계속 지켜봐 드리겠다. 저는 이 공식적인 협회 권위를 빌어서 그죠? 네. 정권에 밑보였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테러를 가하는 거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 10월 11일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고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네네. 따르면 그때 대한변협 선거 있기 직전에 건전 인사를 선출해야 하고 다이어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하고 애국단체 관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보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이 곧 있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건전 인사를 선출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하고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제 두 달인가 석 달 후에 이제 40발 변협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 선출될 분이 지금 이제 하창호 회장님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뜻대로 애국단체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예. 다만 업무일지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건 팩트고요. 네네. 그런데 이 하창호 변협회장님의 이후 행보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흡족해 하였을 행보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테러방지법. 네, 그렇죠. 네, 집권상정에서 통과시킬 때 변협 이름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 네. 그래서 전부 찬성. 네네. 그때 논란이 됐었죠. 전부 찬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들이 특히 문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근데 변협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문제가 되는 법안들에서 전부 찬성으로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변협 이름으로 냈는데 변협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우리는 찬성해 준 적 없다고 항의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죠. 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만 해도 이 하창호 변협 회장 체제에서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의 핵심 최측근이라고 하죠. 이런 걸 법제이사. 예. 그 외에 최측근이라고 하면 사무총장, 공보이사 이 정도 들 수 있는데 3인방.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명성 법제이사.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 날입니다. 네. 굳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헌재 심판을 변호인하고 계신 분이 핵심 측근이고 집행부에. 근데 제가 정말 이건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자신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번 죽였잖아요. 한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니까 또 어떻게든 죽여. 그리고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고. 또 포탈 메인에 걸리고. 또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상황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 힘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뭘 해체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들도 당할 거 아닙니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관련 뉴스도 어제 또 있더라고요. 우연찮게도. 네. 대한변협이 어제 또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야권의 검찰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속칭 공수처로 불리는데 여기에 신설 법안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요. 그 근거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번 특검팀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원래 법에 제도 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신해서 개별적으로 이번에도 특검을 만들었다면서 공수처를 불신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특검을 계속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특검을 상설화할 수 없으니까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검찰 체제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그런 상시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설 특검과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공수처를 쉽게 얘기하면 만들자는 건데 이게 기존 특검 법원이 있는데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정치적 논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의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공수처 논리에 대입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치적 편향 때문에 특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수처 반대 의견을 내놓은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공수처 신설 법안. 이분이 갑자기 이런 정치적 견해에 가까운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자,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라는 재판에서 특검이 꺼낸 카드인데요. 특검 쪽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차명폰으로 2016년 6개월 동안 570차례나 통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3차례 한 겁니다. 예. 두 사람의 차명폰은요.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차명폰을 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본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의 폰을. 네,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렇게 거짓 증언한 거죠. 예. 예. 뭐 워낙 위증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본 적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개설해줬어요. 네. 지금 보니까 대충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발표했는데 아마 6개월 단위로 바꿨나 봐요. 네, 폰을. 맞습니다. 핸드폰이 4월부터 개통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앞서서는 또 다른 차명폰을 썼던 것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본인 특검에서는 특정해서 확인했다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고 하루 3번 6개월 내내 3번씩 전화하는 건 말이죠. 매우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도 불가능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예, 식사하셨냐. 사랑이 불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를 가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바빠서 무슨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참. 근데 이 관련 뉴스에서 총 570차례 중에 이게 겹치는 기간이 언제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한 기간이 겹쳐요. 네,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도피한 기간이 한 56, 7일 돼요. 그때 또 120차례 이상. 네, 거의 130회 가까이 그러니까 통화했습니다. 역시 또 하루 거의 3번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는 최순실 씨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검찰도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했던 시점인데 그때 그러니까 이 도피자하고 대통령은 계속 하루 3번씩 통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횟수보다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의혹을 받고 게이트에 주체가 돼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안 오고 찾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죠. 네. 도피 행각을 벌이던 범인과 정작 대통령은 하루에 3회꼴로 지속적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알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죠. 공범이 아닌 한. 그래서 그런 정황 때문에 이제 이 폰을 압수수색 해야겠다고 지금. 네, 그렇죠. 청와대에 문 열어달라라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싶었다. 그런 핑계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지휘하니까. 아이, 정말. 이건, 이 통화는, 근데 저는 이런 통화 횟수를 보면, 서로 그렇게까지, 물론 관련 뉴스는 많이 나왔었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측근들, 고영태 씨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 온다고. 네. 그걸 뒷받침하는 뉴스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까지 의지했던 관계에서 감옥에 지금 감옥이 아니죠. 그것도 감옥이 아니죠. 구치소에 가 있는데 수감되어 있는데 이 통화 욕구는 어떡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물어보고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있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그 안에 휴대폰을 두고 통화를 했겠냐마는 워낙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걸 많이 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네, 특별 접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중개하는 사람을 두고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추정 가능한 통화 횟수죠. 자, 통화 관련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10월 24일 날 새벽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만 10차례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그 다음날 오후 4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화를 더 자주 많이 길게 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이권 챙기로 그때도 계속 통화를 했다고. 네, 미얀마 작년에 갔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로지 이권, 여기가 이제 최순실 씨가 자손대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했던. 예, 장시호 씨한테. 예. 그 미얀마, 오로지 이권 때문에 간 거죠, 여기서는. 예. 그때도 통화한 기록들이 있다. 예, 차명폰 통화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 쪽에다가 전화한 기록이 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횟수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 착발신, 누가 먼저 전화했나 하는 기록들도 이게 이 횟수가 체크됐다는 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전화를 하였나 이것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는 쪽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그 기록도 네, 계속 압수수색을 안 받아주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박 대통령 쪽 입장을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최순실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걸 받고 나서는 끊고 너무 전화가 자주 와서 귀찮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그렇죠. 걸 그런 들었습니다. 식의 뉴스들은 많았죠. 예. 예.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견을 구했고 99년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신한국당입니까? 99년도면 예. 네, 신한국당 부총재 시절 박강한 부총재 시절 회의할 때 박정희 기념관 관련 자기 아버지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회의할 때도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회의를 주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면 딱딱 끊었고 하던 녹취가 남아있죠 아직도 보면. 네, 마지막에 육회 맛있으니까 육회 드셔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박 대통령한테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기념관 얘기하는데 한나라당, 새한국당 부총재로 신한국당. 신한국당. 예. 참 이제 또 자유당이죠. 예. 그걸 팍팍 끊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세금 챙기고 자기가 지시하죠.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게 보고합니다. 대한의용이. 여하간 이 폰과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냐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의 황성수 전 전무가 2015년 12월 달에 승마협회 임원들을 모아놓고요. 대책회의를 했던 문건이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정유라 씨 말을 사뒀다라는 내용이 파다하게 언론에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한 건데 이런 내용이 문건에 써 있습니다. 취재 빌미를 원천 막기 위해서 살시로를 재판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 삼성은 정유라 씨한테 사줬던 사시도라는 말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꾸고요. 추가 말을 구매할 때는 개인중개상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쭉 다뤄왔던 말 세탁이냐 아니냐 뉴스가 또 연수로 나온 거네요. 네, 말 이름까지 세탁합니다. 말 이름 세탁. 예.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서 30초 요약하면 최순실 씨가 왜 내 말에 삼성전자 이름이 붙어 있냐. 네, 패스포트에.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바꿔줘. 이게 제 추정이죠. 네. 그래서 최순실 욕심 때문에 또 한 번 게이트가 터진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3자 비밀 거래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말을 돈 안 받고 말장사한테 주고 말장사는 그 말 가격 빼고 싸게 살시도를 넘겨주고. 네.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번 재판매하는 거죠. 또 한 번 재판매하면 거기서는 싸게 샀는데 이제 제대로 돈을 받고 30억을 현금을 확보할 테니까 완전한 돈 세탁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회의 내용은 요지는 그러네요. 그 언론이 이때는 게이트 터진 이유니까. 아니 15년 12월이기 때문에요. 직전이군요. 예. 그때는 유로드레사즈 같은 유럽 승마 관련된 말 첫 번째 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요.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났을 텐데 말에 관해서만. 근데 이제 이게 그때도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첫 번째 드러난 말을 숨겨야 되고.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원천인 폐쇄
그러니까 예. 말을 사준 걸 다 뺏어버린다든가 어떻게 할 때 더 큰 풀장사. 예,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문건의 내용이 있는 거죠. 최순실 씨 눈치를 본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취재의 위험보다 더 큰 것이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때 예. 자기들한테 닥칠 위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김정남 타살. 네. 네네. 처음에 뭐 TV조선은 독침 독살을 그랬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독침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뉴스예요. 저 어제도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TV조선에서 이제 망명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건데요.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김정남에게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타진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김정남 씨가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뭐 전후 관계는 거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2년 대선 직전이거든요. 대선 직전에 당시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 김정남 씨 망명설 나온다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었고 근데 굳이 끝까지 망명은 안 됐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3부에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네. 구체적으로. 그때 뭐 MBC가 보도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다뤄보겠는데 근데 이제 이 김정남 이 사망 사건이 처음에는 북한 그 훈련된 스파이들이 암살범이 독침으로 살해했다. 이게 TV조선의 특징이고. 네, 첫 보도였죠. 예, 네. 그리고 국정원장도 그런 식으로 국회 정보에 가가지고 훈련된 북한에 그 독침으로 죽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회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보도됐는데 저는 북한이 그렇게 사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가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던 게 여성 2명이 그렇죠? 훈련된 암살범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훈련된 치밀하게 기획됐다고 하는 암살범들이 CCTV가 가장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어설프게 살해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요? 저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도망 나왔는데 택시 금방 안 오면 어떡합니까? 차 준비 못합니까? 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훈련된 암살범들이 자기 얼굴 CCTV에 잡히게 한 다음에 택시를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저는 적어도 그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훈련된 고도의 암살범들이 그렇게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뉴스는 이제 알고 봤더니 베트남 국적이었다. 네, 여권에 그렇게. 저는 뭐랄까요. 그 베트남 그 여성 둘 연루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둘은 고용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도에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얼굴이 CCTV에 다 찍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택시 타고 가고 좀 더 잡히고 막 얼굴 다 나오고 이건 뭐 고도로 훈련된 숨겨진 암살범은 아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예, 첫 보도의 그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그들을 고용하거나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밝혀져 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가장 핫한 코너였습니다. 이제는 사무총장까지 되신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아직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사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뒤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당직이라든가 뭐 없으십니까 아직도? 저는 무관의 장이라고.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정치권의 당직은 정말 이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실 정치는 안민석 의원이 정말 잘하는 거죠. 포카 칠 때 와일드 카드라고 있잖아요. 네, 와일드 카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를 좌우해버립니다. 뭐 어느 누구든 이 영혼이 자유롭고 사람도 자유로워야 자기 소신과 또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의원님 이 당직에 얽매이면은 절대 근데 김종수님, 정치가 자유로우지 못해.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겠네요. 5,500개인데 그중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한 학교가 3개. 꼴랑 3개야. 꼴랑 3개. 꼴랑은 이건 완전 국정교과서는 고스톱 용어로 완전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나가리. 그러니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꼴랑 나가리. 의원님. 그래도 명식이 교문위에서 내리 사선을 하고 계신 분이 나가리가 뭡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대가지고 이거 완전 나가리예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자, 일본 말이죠. 없다는 뜻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효가 됐다. 뭐 유산됐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당장 그러면 준다 해도 맞지 않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회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보다는 제가 한 말씀 해드릴게요. 저분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은 초대 교육부 총리 가장 희망하시는 희망. 제가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가장 총애하는 마음속으로 아끼는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이라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건 뭐 인정을 해요. 확인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김우준 공장장님. 사실 제가 보는 안민석 의원은 진짜 사선이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늘 양보하고 자신은 늘 민주당 내에서 엄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아니 일전에 우연히 그 문재인 후보님을 뵀는데 저 손을 꼭 잡으면서 아니 안 의원은 왜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 최순실 게이트를 2014년에 제일 먼저 이것을 세상에 알려놓고서 왜 이렇게 당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거야? 국민들이 국민들은 알아주는 거지. 아니 너무 겸손하지 마.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의 내리사선 무줄 도사도 이제 조만간에 끝난다. 내가 볼 때는 이미 문재인의 핵심 1급 참모가 돼 있는 거죠. 참모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탄핵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듯이 안민석의 정치 운명도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가장 핵심 공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고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도
겸손해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문재인 전 의원님이 너무 재밌는 게 저를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게 겸손한 정치인으로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문 대표는 저 겸손하지 않아요. 아니 핵심 참모를 여기 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시고 그래요. 매일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사무총장님이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 당은 새누리당 특히 친박 절대 안 된다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을 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이 끊임없이 1월 달에 예고했던 게 새누리당에 지금은 자유당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1월 달에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게 이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 당신들. 그 약속해라. 예.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줬어요. 바른정당이 그걸 요구하는 게 맞고요. 예. 탄핵을 가결시켰던 주체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거 계속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거꾸로 이제는 새누리당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른 당까지 다 모아서 막 승복하고 서약서 쓰라고 하고 막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사당 특히 국회 차원에서 승복하자는 그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죠. 그렇지. 과거 같으면은 상당히 그런 자리에 아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은 뭐 그럴 때 뭐 현재 판결을 그냥 조용히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지만은 요 근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뭔가 과거의 기류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렇죠. 또 태도도 이상한 뭐 그런 분명한 기류는 있는 것이죠. 느끼시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 그런 기류와 분위기가 언제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되돌리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왜 뭘 믿고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의 탄핵이 기각되는 걸 거의 100%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많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탄핵에 동참하고 아직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계신 한 30여 명의 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과 확신을 가지는 의원들이 상당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그거는 이제 지난주 시청 광장에서의 이 태극기 집회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촛불 집회 시위자들, 그 집회 참가자들보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훨씬 많다는 어떤 그런 그것만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거리에서 헌재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재 소장과 대법관을 지난 법조인들의 성명, 뭐 이 메이저 신문의 이 광고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봤을 때 본인들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쪽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 김성태 사무총장님을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맞아요. 지금 두 분이 이 아침에 탄핵 가결 안 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는 국가를, 국민들을, 위대한 국민들을 에게 참 이 아침에 참 진짜 극정의 도가니를 모는 건데요. 다 안 될 거라고 몰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있다라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제 거죠. 그 순실당, 일명 자유한국당, 이 순실당에서는 무조건 이 탄핵이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거죠. 또 기대와 희망이 섞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우택 대표가 따라서 이제 탄핵 기각될 걸로 기대하면서 기각되면은 다 받아들이자 했는데
이것을 저는 다른 당 의원들이 우리 우상호 대표가 이걸 왜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기각이 되면은 이거 바른정당은 이제 제가 얌체당 딱지를 떼드리겠습니다.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그랬죠. 저는 대단히 결기 있는 결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정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하는 걸까, 새누리당은? 그럼 그들의 이제 자유당은 희망이 섞여 있고요. 좀 희망만으로는 혹시 또 이럴 수도 있죠. 자기들이 이제 재판관들 중에 어떤 확실한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뭐 그런 정도 자신을 가질.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이 통화해보고 아무래도 이게 확실해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정보 이상을 가진 것 같은데. 지난번 사실상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탄핵 심판 이 결정에 승복하기로 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독립적 어떤 그런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헌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헌재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불복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그런 대원칙과 이 헌법적 가치를 이해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보수 정당 어쨌든 바른정당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표방하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국회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탄핵을 의결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80% 이상 여전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그 지지율은 변한 적이 없고요. 거의 석 달 동안.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한 가지 이슈에 80% 가까운 전 국민적 지지율을 보인다는 거는 하나 이슈에 그걸 계속 유지된다는 게. 근데 남은 건 헌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승복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제 말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용된다고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는 새누리당이 절대 답변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 바른정당처럼 순실당에서도 탄핵이 기각되면은 우리 국회의원 다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국회의 결정으로 탄핵을 시켜달라고 현재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는 이미 의사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순실당은 자체 속성이 아마 그게 당령 1조에 자기들끼리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자. 안민석이야. 그보다는 아마 탄핵 기각 이유를 대비하고 있다거나 또 기각 결정을 뭐 유도한다는 그런 주장이 의혹이 지금 많이 그렇죠. 돌고 있지만은 있죠, 실제로. 그걸 또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기정사실은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서는 안 된다. 이 의혹을 너무 부풀려서 이렇게 또 자꾸 양산되고 생산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헌재는 한마디로 헌법상의 이 독립적 기관이 어떠한 저는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적, 법률적 그런 양심과 또 가치로서 판단하는 문제예요. 어찌됐든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이 기분 좋은 아침에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생각만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저는 두 분이 좀 관심 갖고 한번 일주일 동안 왜 그러는지 좀 파헤쳐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나오시기 전까지는. 이 특검 연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람들 제가요. 굉장히 촌미관심사인데. 고영태를 만났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고영태는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진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특검이 지금 반의 반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반의 반도 못했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 만났습니까? 그저께 만났어요. 그저께요. 네.
김재천 영사라고 베트남 그 영사 네, 있지 저도 않습니까? 인터뷰했던, 머리 네. 대머리 대신 내부 고발자 현직으로. 예.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주로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지. 그래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분이 우연히 결정적인 만나고.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외교 행랑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40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이거 외무부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특검이 손도 못 대고 있죠. 김영재 장모님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제가 3번을 만났어요. 장모? 네. 4.16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특검 이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두 가지 저에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술한 사람 했다고 그러면 시술한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다. 두 번째,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차원병원의 줄기세포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지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추적하고 있는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죠. 유재경 끝나지 않았는데. 미얀마 대사 이 사람을 이상화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지점장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그 사람 추천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재경 이상화 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서 밝히겠습니다. 양재경이라는 양혜경이라는 최순실 독일 재산의 조력자, 최순실 독일 행적의 도피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양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의원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던지시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하고 독일 갔을 때 독일 검찰이 그랬어요. 왜 한국 검찰이 12월 27일이 됐어야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 달 전에 한국 검찰에서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12월 27일이 돼서야 협조 요청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전에 검찰이 왜 협조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특히 대통령의 대포폰. 이거 하루에 3번씩 최순실이하고 지금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국정을 너무 열심히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이 대포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대포폰이 스모킹 건인데 이거 특검이 압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농단 부역자 한교안이가 지금 이거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특검 연장을. 또 한교안 대행이라고 해주시죠. 대행. 공식적으로. 네. 또 다른 공범 순실당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특검이 현재까지 반의 반도 못 왔는데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로막고 있고 다행히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누구죠? 바로 김성태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바른정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교통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특검 연장 이 벽을 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은 대체로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 국회가 박영수 특검팀에 꼭 한 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민석 의원인데 그러면 아마 특검 수사도 속도도 급물살을 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좋은 더 많은 결과도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다 밝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많아요. 특검 만나시면서 많은 제보도 하고 정보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직도 그런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이 손을 못 댔다는 것은 수사기간이 짧았던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공한 이 정보들이 좀 실체적 진실이나 또 수사상의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끝나갑니다.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제시한 내용들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 팀이 주진우 기자 포함한 저희 팀이 가장 오랫동안 이 사실들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전해주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나 최순실 쪽에서 또 역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김성태 사무총장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 우리는 국민들 앞에 사실상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의혹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정국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정적 핵심적 내용들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밝혀내고 또 대통령이 현재 탄핵 결정까지 모든 그런 사안들이 다 정리되고 가야 되는데 저걸 아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대선 정국에서 이제 저걸 조기 대선 정국에서 써먹겠다는 안민석 의원의 치밀한 계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의 비밀을 밝혀야 되고요. 특히 독일에 있는 양혜경 이분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특검이 이분을 소환하게 되면은 삼성과의 연결고리, 최순실의 독일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양혜경 씨를 조사하지 않는 특검은 이거는 촉빈 강정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독일에 있는 양혜경 이분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 어떻게 합니까? 연장은 사실상 황교안 대행을 안 해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의 수사기한 종료일인 이달 28일, 2월 28일을 넘겨서 만일 한건한 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그러니까 28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에서 신속하고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저는 지적을 안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저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이고 더군다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대통령 탄핵에 다 나섰던 그런 당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랑 문고리 3인방, 세월호 7시간 행적, 삼성의 대기업 수사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독일, 또 최순실의 미얀마 이런 대사 인사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은데 그러면 진작에 한교안 권한 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사무총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자가 범인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예, 지난번에 독일을 가서 이 양혜경 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특검 연장 어떻게 하고?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은 더 의심이 굳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특검 연장은요? 범인입니다. 의원님,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파스트트랙에 흔히 말하는 파스트트랙 혹은 뭐 직권상정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근데 특검 연장이 안 되면은 이제 특검 법을 지금 별도 발의해서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한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한교안 대행은 국정농단 세력과 공범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황 대안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러나 결국에는 황 대안이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딜레마가 있는 방법은요? 거죠. 방법은 지금 사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주장은 하시지만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검사 출신으로 특검의 이런 수사기간 연장이나 이번 특검의 시대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교안 이 권한 대행이 슬기롭고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국민적 분열이나 또 국민적 어떤 이런 특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근데 황교안 대행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확인한 거로는.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게 저는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제2의 방법이 있나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재의 탄핵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결론을 낼 텐데. 섣부른 예단은 그렇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조기 대선 이제 전국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사활을 걸릴 이유는 없죠. 이거는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황교안 대행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본인이 어떤 자격이 돼서 자질이 충분해서 대행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다음 주에 원치 대안 좀 않았기 만들어 와주세요. 때문에 특검 원장에 대해서. 대행을 인정을 해주는 두분 것인데 모두. 제발. 너무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